그래서 좀 추워. 이해해 주세요. 틀어도 춥던데. 이거 틀어도 춥다고? 네. 근데 틀면 춥진 않은데. 야, 이거 아까 내 선생님 실수한 게 뭐냐면, 야, 요게 K하고 K 플러스 3분의 1이거든? 네. 그럼 1 하나가 남는 게 아니죠. 네. 그쵸? 내가 옆에다 다시 써볼게요. 저기 1 하나만 남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남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네. 그걸 놓쳤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3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여기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3분의 1이야. 그러면 남는 걸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3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 요렇게 남아야 정상이에요. 됐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거라. 나머지만 써보면 3 곱하기 요놈은 6으로 통분하면 6 더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3 곱하기 6분의 11 약분은 얼마가 돼?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인 거야. 그때 A 더하기 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S는 3 더하기 2분의 11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2, 3은 6 더하기 11이니까 17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됐죠? 네. 이렇게 3개가 남아야 되는데 종치고 마음 급하니까 내가 그냥 호록 이렇게 해갖고 틀렸어. 자, 그러면 또 나머지 쉬운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 45번 별 찍혀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B 45번 문제를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가 4래요. 그럼 쟤도 숫자 4는 볼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저 숫자는 4는 볼 게 없고 물론 나중에 저 4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요놈이 4가 된다는 거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가 0이 되는 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놈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 곱하기 an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an의 극한값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고 8에 수렴하는 거고 얘는 2차분의 2차니까 어디에 수렴해? 3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가 돼? 11, 2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네요. 그 새끼 앞에 시는 졸았구나. 이거는 우리 뭐예요? 급수야.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무조건 0에 수렴해요. 됐어?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무조건 0에 수렴한다.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줬었냐면 이렇게 설명해 줬었거든. 우리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알파라고 하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쪼개면 요놈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s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저게 알파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알파 빼기 알파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게 맞아? 0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반드시 0에 수렴한다. 다음 48번도 같이 한번 더 해보면, 자,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 우리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 우리 실수 s에 수렴한대요.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이 0에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에 수렴한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얘도 극한값이 3이 돼야 되는 거겠지. 네. 됐니? 그러면 AN이 등차 수열이라서 AN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근데 극한값이 3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AN을 3n에다가 초항은 얼마라고 줬어? 1이, 첫째 항이 4라고 알려줬지? 그럼 더하기 1이 된다?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봐봐. 얘가 극한값이 3이야. 그럼 얘도 극한값이 3이 돼야지만 3 빼기 3에서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런데 n분의 AN이 3에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AN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n의 개수가 3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야지만 얘가 극한값이 3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초항은 4라고 알려줬어. 따라서 AN은 3n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S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 AN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됐니? 그럼 S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괄호 열고 n분의 AN은 3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여기는 3n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통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이 자체가 마음급수 형태거든. 왜냐하면 내가 요 수열을 bn이라고 하잖아. 그럼 요 수열이 뭐가 되는 거야? b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쵸? 네. 아니 요 n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얘가 3n 플러스 7이 딱 되지 않니? 네. 그럼 얘는 bn 빼기 bn 플러스 2의 형태니까 굳이 아까처럼 통분해갖고 이런 식으로 통분해갖고 식을 만들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네. 왜? 이 자체로 마음급수의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여기를 bk 빼기 b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시그마 k에다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중괄호 1을 집어넣으면 b1 빼기 b3 더하기 b2 빼기 b4 더하기 b3 빼기 b5 더하기 b4 빼기 b6 플러스 쭉 해서 맨 끝에는 bn-1 마이너스 bn 플러스 1 플러스 bn 빼기 bn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겠지. 네. 따라서 우리 사라지는 걸 보면 마이너스 b3 플러스 b3 마이너스 b4 플러스 b4 그래서 b1과 b2가 앞에 두 개가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겠지.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나오면 뒤에서도 두 개가 남고 얘네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다시 bn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b1은 1분의 a1 플러스 b2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 bn이 적으니까 a1을 넣을 필요가 없구나.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4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7
마이너스 b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4 빼기 np bn 플러스 2는 우리 뭐가 돼?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이렇게 되지 않겠니? 네. 근데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얘도 극한값이 3이 될 거고 얘도 극한값이 3이 될 거니까 남은 것만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4 더하기 2분의 7 빼기 3 빼기 3 그럼 1 더하기 2분의 1만 남으니까 답은 그러니까 2분의 3 요놈이 S가 되는 거겠지? 네. 따라서 이때 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 3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49번도 똑같은 거고요. 50번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51번, 52번까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다음 유형 8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지수함수의 꼴이거든. 수렴하는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인데 우리 지수함수의 꼴이야. 얘는 부분무수 꼴이었고 즉 등차 수열 꼴이었고 자 다음은 지수함수의 꼴이야.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55번 문제를 하나 보면은 B55번 문제를 보면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플러스 1분의 2의 n승 곱하기 AN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이 뭐래요? 1이래요. 그때 이 밑에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얘가 뭐야? 급수지. 급수의 값이 1이래. 급수의 합이 1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수렴하는 거고 따라서 나는 이놈을 보고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플러스 1분의 2의 n승 곱하기 an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이 그치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니? 원래 이거는 원래는 치환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주면 돼?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 즉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1분의 2의 n승분의 1 여기는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돼서 사라질 거 아니? 네. 그래서 남은 것만 써보면 뭐가 돼? 여기 1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게 맞겠죠? 답이 2번이에요. 다음 56번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5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면 자 모드랑이 자연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 이 4라고 돼 있고 급수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a 2n분의 1이 실수 s에 수렴할 때 a 2n분의 1이 실수 s에 수렴할 때 우리 s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봐라. AN은 모드랑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급수가 4라는 값을 수렴하니까 되니? 나는 이놈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an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되니? 그런데 a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모드랑이 자연수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럼 an의 공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자, 모드랑이 자연수라는 말은 초항도 자연수고 공비도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AN은 등비수열인 건데 모드랑이 자연수래요. 네. AN 등비수열 AN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등비수열 AN이 AN의 모드랑이 자연수래요. 그럼 등비수열 AN의 모드랑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AN의 초항과 공비가 모두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어차피 등비수열이라는 건 초항에다가 공비를 계속 곱해서 만들어지는 놈이잖아. 네. 됐니? 근데 그 모드랑이 다 자연수래. 그럼 만약에 공비가 자연수가 아닐 수 있을까요? 초항은 일단 모른다고 쳐. 근데 공비가 초항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 초항은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공비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비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초항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은 있을 것 같아. 근데 모드랑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초항도 자연수에 되는 거 당연한 거지. 아니네. 초항도 자연수가 되어야겠네. 모드랑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면 모드랑이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네. 맞죠? 그러니까 모드랑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와 초항이 모두 다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an이 0이래. 그럼 an의 공비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an의 공비가 3의 n승분의 an이 0이라는 값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an의 공비가 1 또는 2밖에 안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왜냐면 공비가 3이 되면 이것도 3의 n승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자연수 k에 대해서 AN을 k 곱하기 공비 R의 n-1승 꼴로 했을 때 여기는 k도 자연수, r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3의 n승으로 나왔더니 극한값이 0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AN의 공비 R이 AN의 공비 R의 절대값이 3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밖에 없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등비수열 AN의 공비가 1 또는 2가 되어야 돼요. 근데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a2n분의 1이 s가 된다? 그러면 a2n은 두 항씩 건너뛴 거잖아요. 맞죠? 1부터 집어넣으면 a2분의 1 더하기 a 4분의 1 더하기 a 6분의 1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어서 다 더한 게 수렴한다는 뜻 아니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수열 AN의 공비가 1이 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겠지. 왜냐하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수열 AN의 모드랑이 다 똑같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A2n이 다 똑같은 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A2n의 값을 뭐 예를 들어 P라고 한번 해보자. 자연수 P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급수는 P분의 1을 무한번 더하는 거야. 그럼 P분의 1을 무한번 더하면 걔가 수렴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지. 되니? 특히나 공비를 내가 1이라고 했을 때 A2n은 초항만 계속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 초항으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리미트 A2n분의 1은 0에 수렴하지 않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 따라서 급수가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수열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고 따라서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초항 K 곱하기 공비 2n-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슉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4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K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자니? 그럼 제가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K 곱하기 2n-1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나는 이놈을 3을 하나 끄집어내서 시그마 n이 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는 3분의 K 곱하기 공비 3분의 2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초항이 3분의 k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급수가 되는 거니까 등비급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2분의 초항 3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3분의 1분의 3분의 k니까 얘는 k가 될 거고 걔가 4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착 집어넣으면 얘가 4 곱하기 2의 n-1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지. 네. 따라서 그 an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주면 우리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 2n분의 1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2n 플러스 1승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럼 이 등비 수열은 초항이 8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따라서 등비 곱수합은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초항은 얼마라고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4분의 3분의 8분의 1 곱하면 2니까 S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S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6분의 1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얘는 공비가 AN의 공비가 2라는 걸 눈치채는 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야. 됐어? 근데 모드랑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수열 AN의 모드랑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초항도 자연수여야 되고 공비도 자연수여야 합니다. 아우 아파. 이해되니? 네. 감기 올래나봐. 목이 너무 아파. 응? 마스크 쓰라고? 누가 뽀뽀하자. 아니, 감기 오는 것 같진 않고 감기 잘 안 걸려요.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열심히 수업하셨네요. 뭐라고? 열심히 수업하셨어요. 아니 수업해서 목이 나가는 것도 거의 그런 경우도 거의 없거든. 목이 아픈 이유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처먹었어. 어젯밤에 짜장라면에다가 만두에다가 팝콘도 튀기고 하여튼 배 터질 때까지 먹었어. 진로만인데요. 나는 모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한 개거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지나가시면서. 개소리고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밤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드니까 내가 그 무의식 중에 창문을 열부잤거든. 그래서 목이 아픈 것 같아요. 자, 됐고 다음 급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급수의 성질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동시에 있는 건데 그럼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니까 합차만 쪼갤 수 있다. 요거를 급수의 성질로 보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58번 문제만 한번 보면 이거 간단한 거 한 개 한번 봅시다. 이 58번 문제를 보시면 급수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 다음에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대하여 우리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괄호 열고 an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12가 된대요. 얘는 급수의 성질에서 덧셈 뺄셈은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놈을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이라고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네. 근데 쪼갤 때 이거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쪼개지기 위한 조건이 이놈이 수렴하고 이놈도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쪼갤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수렴하지 않을 때 쟤를 쪼개갖고 저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없을 거예요. 되니? 그런데 일단 얘를 수렴할 때만 쪼갤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조건이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시그마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알죠? 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인 등비급수인 거지? 그럼 등비급수의 값은 뭐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초항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12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이항해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3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그마 an은 구했고 자 다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8이래. 여기다가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8이라고 줬어.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an 마이너스 2 곱하기 b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13 마이너스 2 곱하기 8 그럼 39 빼기 16이니까 답은 23. 요 놈이 답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답이 4번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59번, 60번 이어져서 있는 거고. 자 다음 등비급수. 지금까지도 등비급수를 이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번엔 등비급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등비급수라는 건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초항 a 곱하기 공비 r에 n-1제곱 꼴로 되어 있는 걸 우리 등비급수라고 해. 그래서 첫 번째 a가 뭐일 때? 0일 때. a가 0일 때는 이 등비급수의 값이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왜? 초항이 0이면 모든 항이 다 0인 거 아니야? 네. 그럼 0은 무한히 더해도 0인 거 아니니? 네. 그래서 이때는 a가 0일 때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 쓰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죠. 초항이 0이어도 0에 수렴하는 거고요. 큰 의미는 없는 말인데 어쨌든 이거 갖고 문제를 또 만드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a가 뭐가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야?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r의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일 때 하고 두 번째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이때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뭐랑 똑같아? 1-1분의 r분의 1-r의 n승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걸 세 개로 나눕시다. 이거를 세 개로 나눠서 이거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거고 두 번째 절대값 r이 1일 때와 그러니까 r이 1일 때와 그다음에 세 번째 r이 아니야 이거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r이 1일 때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상관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면 어차피 r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r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요놈이 0에 수렴하는 거거든. r의 n제곱이. 따라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 1-r분의 a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걸 계속 써먹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쓰는 이건 통으로 발산한다. 물론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발산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 근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거는 발산한다. 요게 다예요. 이게 등비급수의 내용 다예요. 그래서 63번 문제를 하나 보시면 우리 등비급수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등비급수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초항은 뭐라고 줬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공비는 1 빼기 4분의 x에 1 빼기 4분의 x에 n-1승의 합이 존재하도록 얘가 수렴하도록. 그럼 수렴하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 우리 초항이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공비가 요 범위가 되면 수렴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초항이 0일 수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거나 즉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비 1 빼기 4분의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먼저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x 여기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를 곱해 정리해주면 x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정수 x는 뭐가 될 거냐?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죠. 이때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조건에서 나는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하고 1, 2, 3, 4, 5, 6, 7까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놈과 요놈은 0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 더하기 3은 5 더하기 4는 9 더하기 5는 14 더하기 6은 20 더하기 7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 27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정수 x의 합은 27이 된다. 답은 27.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등비급수의 합은 뭐랑 똑같다? 1-r분의 a랑 똑같다? 요거를 갖고 푸는 거야. 자, 그래서 62번 문제를 좀 보시면 참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뭐라고? 이거까지. 지금 몇 분이야? 42분이 42분? 아니야 5분만 내겨놓고 숙제 검사하면 되지. 10분 전 10분은 여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해왔어? 네? 다 해왔어? 해왔죠. 진짜로? 숙제검사 금일만 하나 아니었어요. 아니요. 충분하다며. A1은 3 죄를 하나 추가시켜줄까? 아니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은 3이고 A2는 1이래요. 그럼 공비 R이 얼마인 거예요? 3분의 1인 거겠지? 네. 초항에다 공비를 곱해야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공비가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따라서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3분의 1에 n-1이니까 3분의 n 아니지. 3분의 1에 n-2제곱인 거지? 네. n-2제곱이에요? 그렇지. 그렇네요. 맞죠? 얘는 저렇게 쓸 수 있어. 그렇네요. 왜냐하면 또 한 번에 쓰니까 또 눈 커진다. 네, 얘가 처항 3 곱하기 공비 3분의 1에 n-1제곱인데 여기 있는 3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쓴 거야. 네.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에 n-1승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3분의 1에 n-2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시그마 왜냐면 이제 AN의 제곱의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의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나는 얘를 제곱하면 얘가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9분의 1의 n-2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9분의 1분의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초항은 9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죠? 따라서 이놈이 9분의 8분의 1분의 9 그럼 8분의 8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답이 1번이에요. 와. 별거는 없고 네, 근데 60번까지 수요일까지 해봐야 돼요. 뭐라고? 60 이거 만약에 뭐 나가면 아니 오늘 목표가 어디까지였냐면 77번까지였거든요.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하지 않을까요? 할만 아니 왜냐면 여기 67, 68 두 개를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다 풀면 아마 끝날 거예요. 이거 왜 두 개 다 풀어줘요? 끝냅시다. 별 두 개라서요. 심하이 시끄러. 67, 68까지 할 거야. 오죽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냥 쭉 하면 안 돼요? 수업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 새끼 왜 이러죠? 신심이야. 아 지금 심신미약 상태라고? 네.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좋죠. 알았어. 아, 목적이 그거였구나. 숙제 검사. 어차피 안 했으니까. 자 어쨌든 B67번 여기 숙제 다 한 사람 있어? 나는 떳떳하게 다 했다. 모르는 거 별표 태균이? 오케이. 아 모르는 거 별표 친구 그거는 괜찮아. 저 다 했어요. 그럼 뭐 다 별표라고 하려고?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유준이는 그냥 답을 쳐요. 저 진짜 다 별표 없어요. 저번에는 검사 다 야 잠깐만. 어차피 67, 68은 풀긴 할 건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네. 우리 숙제를 다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네. 토요일은 저녁에 5시부터 네. 내가 시간 되는 시간이 5시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난 1시부터 다 할 때까지. 만약에 토요일 날 나왔는데 토요일 날 못하는데 다 못했다? 그럼 일요일 날 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일시적 무기징역이니까. 근데 최종 검사일이 있어야 되지. 금요일마다 뭐라고?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냥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면 안 돼요. 최종으로 딱. 또 마음 약해지게. 알았어. 그럼 금요일 날 확통하고 미적하고 다 검사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어차피 기회를 줬다. 월수 숙제 안 하면 금요일날까지 다 힘들어요. 아니니까 다 아니? 조용히 해. 아니, 어차피 난다 애들 해버려. 오 다 그렇게 해버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렇게 무모한 차라리 매일 하는 게 나을 텐데. 이게 희망 고문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난다 거야. 밀어버려. 난 금요일 날 힘낸단 말인데. 난안 신문이다. 해버려. 알겠죠? 이렇게 합시다. 저도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여기 살면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남는 시간 맥스가 몇 시까지예요? 11시. 11시요? 나도 11시에 집에 가야지. 그리고 11시를 넘기면 법에 걸려. 야 11시는 은하쌤보다 빡세. 은하쌤은 10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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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데 원장쌤이 맨날 나오라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 됐고 67번 문제 봅시다.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의 n승분의 3의 n승이 얼마래요? 얘가 6이래요. 네. 그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6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뜻이야. 오, 잘 보세요. 이거 분자분모 뭘로 나눠주겠어? 3의 n승으로 나눠주겠지? 네. 그럼 분자분모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an 더하기 여기는 3분의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6이 된대요. 네. 근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인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6이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분의 an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6이요. 6분의 1이 되어야지. 얘가 6이 되려면 6분의 1분의 1 그래야 6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니? 네. 됐어요? 네. 그럼 얘가 6이 6분의 1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요. an이 다른 수열, 얘 다른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an이 6분의 1 곱하기 3의 n승 이런 꼴이 되어야 돼. 무조건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 그지? 그래야지만 3의 n승이 약분되고 이 극한값이 6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이때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6분의 1 곱하기 3의 n승분의 1 요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일까요? 이 수열의 공비 3분의 1이겠지. 됐니? 그래서 1 빼기 공비 3분의 1분의 초항은 얼마예요? 총이요? 2분의 2분의 1이요. 2요. 초항이 2. 맞아요? 네. 2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3분의 2분의 2니까 1분의 2니까 약분하고 나면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맞아?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치지 말고. 우리 유진이가 그만하고 싶은가 봐.
내가 우리 아들이 너희들하고 동갑이라는 얘기 했었지.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유치원에서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 유치원인데 유치원에서 전화 올 일은 거의 없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 유치원 체육 선생님이래. 그래서 왜 전화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항상 체육 수업을 할 때 앞에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고 애들이 그걸 본 다음에 따라하는 수업이었대.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앞에서 체육 선생님이 딱 그 시범을 보이잖아. 그러면 항상 체육관 맨 뒤에 등을 이렇게 딱 기대고 앉아갖고 선생님이 시범을 딱 보이면 이렇게 박수 친다는 거야. 어?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알았다. 유전아 박수 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우리한테 전화드려요.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다음 함수가 x = 0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fx가 이것도 개념만 알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개념을 모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k =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1 플러스 x의 4제곱에 k 마이너스 1승분에 여기는 x의 m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을 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급수인데 이걸 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항은 얼마가 되는 거고 x의 m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공비가 얼마의 등비급수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 되는 우리 등비급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런데 x가 0일 때는 초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0이 되겠지. 네. 근데 초항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거 아니겠니? 네. 그래서 첫 번째 x가 0일 때 얘가 이제 근데 x = 0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네. 그렇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뭐랑 똑같아야 돼? f0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f0은 0이야. 왜? 초항 x가 0이면 그지? 모든 항이 다 0이니까 얘는 그럼 공비가 1이 되는 거거든. x가 0이면 공비가 1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초항이 0이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모든 항이 다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 네. 그래서 f0은 0인 거야. 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도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이놈의 극한값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이건 등비급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공비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거거든 무조건. 그지? 네. 맞아요? 왜 x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살짝 큰 놈이 되는 거고 그럼 1에다가 0보다 살짝 큰 놈 분의 1 하면 얘는 무조건 1보다는 작겠지? 네. 그럼 얘는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공비 1 플러스 x 4제곱분의 1분의 초항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통분해서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1 플러스 x의 4제곱분의 위에는 1 플러스 x의 4제곱을 뺐으니까 x의 4제곱 위에는 x의 m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니? 네. 따라서 요놈을 위로 올려주면 이게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얼마가 되면 된다고? 0이 되어야 된다. 밑에가 더 커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극한값이 1이 될 거잖아요. x가 0으로 갈 때. 그럼 요놈의 극한값이 뭐가 돼야 돼? 0이요. 얘가 0이 돼야 될 거거든. 근데 나는 요놈을 x의 m 빼기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x가 0으로 갈 때 이놈의 극한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m 빼기 4의 값이 뭐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네. 맞죠? 따라서 m 값은 뭐보다 커야 되는 거고 4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때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연수 m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r승의 극한값이에요. 됐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r승의 극한값은 r의 범위에 따라 r이 0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발산해요? 알이 0보다 r이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발산해요? 어디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r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x에 마이너스 2승 이런 거 봐봐. 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보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분의 1하면 얘가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물론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얘가 좌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는 해. 되니? 어쨌든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발산한다는 얘기고 r이 0일 때는 어디에 수렴할까요? 1에 수렴하겠지? 네. 그래서 1에 수렴하는 거고 r이 0보다 크면 어디에 수렴해요? 뭐. 0에 수렴해요. 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 n-4가 왜 양수인지 물어봤잖아. 그럼 쟤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는 n-4가 0보다 크면 얘는 0에 수렴하는 거고 m이 4일 때는 어디에 수렴한다고요? 1에 수렴하는 거고 m이 4보다 작으면 어디에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는 0에 수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n-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나중에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2 배우고 나면 또 많이 헷갈릴 거니까 일단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됐죠? 어? 3분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와.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급수 활용, 수요일 날 급수 활용을 끝내고 숙제는 68번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B를 끝내고 다음 주에 C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럼 진도 나쁘지 않아요. 숙제 안 했어요. 오늘 배운 데까지 지금